장례식 이후 구원파는 어떤 선택을 할지 자세한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유병언 회장을 취재했던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자, 유병언 씨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된 지 무려 70여일 만에 이제 유족에게 인계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 인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더디게 인계가 되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이제 변사체가 하나 발견이 됐었고, 그게 한 40여일 동안 유병언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에 있는 한 병원 영안실에서 그대로 지금 안치돼 있다가 갑자기 한 40 며칠 만에 보니까 국과수에서 보니까 이게 유전인자가 유병언 씨 거하고 일치한다. 네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시신을 지금 국과수 서울 분소로 가지고 와서 정밀 부검하고 사인에 대해서 밝혔고 진짜 유병언인지에 대해서 정밀 유전자 감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유병언임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유병언의 사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서 당시에 정밀 부검 감정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애매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체온증에 의한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배석한 민간 법의학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 사실은 국과수도 사인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얘기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경찰서에서 이 유병언 사인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실시를 했고 이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이 유족들에게 시신을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혹여 어떤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 시신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순천경찰서에서 이제 어떤 사망 원인에 대해서 어쨌든 뭐 굳이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최종 원인을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유가족 중에서 누가 넘겨받느냐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 점을 가지고 유족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어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장례식 일정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그러면서 아들하고 지금 그 사모님 권윤자 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제인 오감열 씨가 일단 가족을 대신해서 가족의 대표로서 지금 시신을 인계받는 걸로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취재 기자가 오늘 아침에 통화한 내용에 보면은 뭐 오늘 오감열 대사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오늘 뭐 그럴 것 같다. 시신 아마 본인이 이제 인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시신 여부도 본인이 직접 확인 안 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송승호 팀장님, 구원파 신도나 뭐 가족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일반 시중에서는 유병언 씨가 이제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가 한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모두 이제 믿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뭐 다 유병언 씨가 맞다. 이제 믿는 분위기고 초기에는 뭐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세모 그 구원파의 핵심과 이제 통화를 해봤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해보니까 우리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그 취재 기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오후에 시신을 이제 넘겨받기로 했답니다. 넘겨받고 그다음에 이제 금수원에 이제 시체를 안치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번 30일이죠. 토요일 날 낮부터 그 신도들의 그 조문을 받기로 했답니다.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일요일인 31일 날 장례식을 이제 치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금수원에 시체를 일주일 동안 보관하려면은 냉동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있냐 하니까 부랴부랴 냉동 시설을 갖췄다 그래요. 갖춰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해서 30일부터 토요일부터 조문을 받고 31일 날 장례식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치르기로.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에 정기 예배 모임이 있는 날이죠. 매주 토요일이 있는데 예배는 밤 그 저녁 7시부터 원래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낮부터 신도들이 전국에서 이제 원래 다 왔으니까 조금 일찍 와서 아마 유병언 씨를 마지막 참배하고 먼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내부에서도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르느냐 아니면 하루장으로 치르느냐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병언 전 회장이 생전에 장례는 좀 간소하게 치러달라, 뭐 관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누차 반복해서 했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신도들 중에서는 아니
이제 국가의 탄압을 받아서 유병헌 씨가 이제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장례라도 좀 제대로 치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내부에서 아마 상당히 설왕설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중간 타협책으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장례 치르는 지금 거죠. 이제 금속 내 분위기는 이렇다 그래요. 이 장례를 하루장으로 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부인인 권윤자 씨였어요. 권윤자 씨가 뭐 길게 갈 거 있냐, 빨리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 만에 하자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다 좀 와서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가는 모습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인도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고 지금 뭐 가족 가계도를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유병헌 씨를 중심으로 해서 남동생 유병호 그리고 형 유병일 씨 뭐 그리고 아내 권윤자 씨 그리고 처남 권호균 씨까지 이제 구속돼 있고요. 또 장남 유대균 씨 현재 구속 상태 영장이 발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차남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행방이 지금 면하고 도피 중이고요. 이제 장녀 섬나 씨는 이제 프랑스에 구금돼 있는 상태죠, 그죠? 차녀도 이제 미국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행방이 면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내 금수원에서 참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구금이 돼 있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감열 매제죠. 그리고 부인, 여동생 유경희 씨. 그다음에 섬나 씨의 남편이 있어요. 정모 씨라고. 국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금수원에서 일을 보고 있다는데 이 섬나 씨의 남편은 이제 마사이죠. 그러니까 마사이가 지금 문진 미디어 계열사 문진 미디어 대표로 있어요. 대표로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정모 씨 마사이 어머니가 우리나라 아주 초창기에 유명한 성우 출신이에요, 성우. 아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성우 출신이에요. 근데 요 사람들이 이제 친인척들이 장례 준비를 이제 이제 구원파 핵심들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되겠죠. 이 남편의 어머니는 뭐 사실 이번 건하고는 특별히 관계 없죠. 전혀 관계 없죠. 유명한 성우라고 하니까 괜히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실명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뭐 부인 권윤자 씨 같은 경우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속 정지 집행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법원이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주거지를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지 제한 조건을 붙여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해줄 거고요. 근데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최종 집행 단계에서는 이 검찰이 이제 경찰로 하여금 일정 부분 좀 감시하게 한다든지 주변 뭐 어느 정도 이 느슨한 형태의 호의를 하게 하는 이 상태에서 아마 장례식 참석하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 형집행 정지 상태라서 하고 해서 주거지에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 다 경찰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장소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금수원이 될 것 같고요. 장례식을 치른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안치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안치 얘기는 못 들었고, 자 이제 장인인 권신찬 목사 전례를 보면 권신찬 목사 이제 하루장을 치렀는데. 권신찬 목사는 특별히 뭐 예배 절차 이런 것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관을 권신찬 목사 금수원의 강당 뒤편에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는 지금도 거의 권신찬 목사 부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가족끼리 간단한 예배를 보고 일반 신도들은 관을 이제 열어서 얼굴만 보게 한 뒤에 바로 그 뒷산에 금수원 뒷산에 이제 묻었는데 그 묘지가 있군요 지금도. 아니 묘지를 만드는 거죠. 그건 지금도 거기 있죠. 그러니까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비석을 이제 뭐라고 쓸 거냐. 권신찬 목사 얘기입니다. 그 신도들은 목사 권신찬이라고 쓰려고 하니까 유병헌 씨가 목사란 단어를 쓰지 마라. 그래서 전도자 권신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이제 그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비석명을 뭐라고 쓸지 참 궁금하네요. 그 목사라고 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구원파 자체 내에 사실은 권신찬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목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파에서 세운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내에는 목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 굳이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원파 내부 교리가 아마 목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낮춰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구원파 내가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고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위주의 복음을 선교하는 뭐 이런 거를 주창해 왔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신학교도 안 만들고 목사를 이제 두지 않는 그런. 그래서 뭐 흘러나오는 얘기가 유병헌 씨 그럼 묘소를 어디다 쓸 것이냐. 그래서 아마 권파 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유병헌 씨가 머물렀던 이 건물 장소 이렇게 그 장소 인근에다가 조그맣게 묘소를 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구원파 그 핵심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권 목사 지금 있는 거기에 산이 한 8분응선점이 아주 높이 있대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래서 그 인근에 같이 그 안장을 할지 이제 어쨌든 그러나 이 금소 내에 가까이 강당 건물 가까이는 아닌 것 같아요. 산 쪽에 어디 뭐 아마 안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장인과 사위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요. 구원파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구원파가 이 장례 행사를 앞두고 공식 행사를 상당히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후계 우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일단은 며칠 전에 이전에 총회장이 이제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총회장으로 그 구회동이라고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구회동 박사가 총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대요.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원로 중심으로 움직이던 구원파가 이제는 좀 나이가 굉장히 이제 구회동 박사가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굳이 연결시켜 보면은 과거 유병헌 회장과 같이 했던 원로 그룹이 이제 좀 일선에 물러나고 그러니까 그 차남 혁기 씨 지금 미국에 어디 지금 가 있지만은 어딘가에서 연락은 할 거 아닙니까? 차남 혁기 씨를 중심으로 구회동 박사가 아마 보조를 맞출 거로 보이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군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는 이제 혁기 씨의 어떤 뭐 오른팔격이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제 혁기 씨하고 좀 가까울 것이다. 의견을 대변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구회동 박사는 굉장히 온건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과격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유병헌 회장 체제, 그러니까 유병헌 친인척들 체제에 반대하는 전국의 구원파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평신도들과 유씨 일가와의 이 간격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나로 뭉치진 않고 아마 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으로 봤습니다. 뭐 이런 권력 지형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 걸려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실까요? 세력 다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재산 문제도 걸고 넘어질 수 사실 저 문제가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국가는 세월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유병헌 씨 일가 가차명 재산이라든지 모든 재산을 지금 환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차명으로 된 재산들 영농조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두 명씩 내가 가명이 아니고 내가 진짜 투자를 했다고 나온 사람들이 꽤 있대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끼리 재산이 진짜 누구 거냐? 이 재산 다툼이 이제 벌어져. 자, 국가와 그다음에 가차명으로 돼 있는 명의자와 그다음에 또 세월호 세모 계열사에 또 주식을 갖고 있는 또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구원파 교회의 자금이 또 많이 투입이 됐단 말이죠. 부동산 매입하고 하는데 또 그럼 교회 이래서 아마 4가지 내지 5갈래의 아마 개청에서 재산을 놓고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로서는 그들끼리의 재산 다툼보다는 이제 검찰과 구원파와 이제 소송전이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최대한 환수를 좀 해야지 이제 될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방금 송 교수님, 송 기자님 말씀이 정확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이게 실질 소유주가 유병헌 거다라고 이제 믿으면서 가압류하고 소송을 통해서 이걸 환수하겠다. 그래서 세월호 피해 보상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의자는 벌써 이제 자기 거다. 유병헌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내 명이고 내가 이렇게 관리했고 내 돈이 상당히 투입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구원파 신자들은 아니다. 유병헌도 역시 관리했던 이 주체 관리자에 불과했고 우리 신도들이 돈을 걷어서 유병헌의 관리를 통해서 이 재산이 취득돼서 제3자 어떤 신자 한 명 중에 지금 차명으로 돼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소송이 정말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민사소송 뭐 5년, 10년 갈 겁니다. 5년, 10년 갈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단순하게 지금 차명으로 돼 있는 것은 또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회사 명의로 돼 있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농조합법이나 회사들이 상호간에 이게 지금 이렇게 교호 출자, 상호 출자라든지 아니면 순환 출자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순환 출자되는 형태면 주주들이 또 약간 구성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끊어서 누구 개인 명의로 특정을 시켜야만 국가가 그걸 환수하려면 환수할 수도 있는데 그 작업이 또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검찰이 추징보정 신청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이걸 이제 어떤 몰수 판결에 따라서 국고로 환수하겠다 지금 이건데 대체로 지금 이 유병헌 씨 측근들에 대해서 기소된 죄목이 횡령 배임이거든요. 그러면 뭘 횡령 배임했냐? 그러면 이 유병헌 씨 내지는 구원파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병헌 씨 일가가 횡령 배임하는데 도와줬다. 지금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공소장에 보면 이 유병헌 씨 계열사 회사들이 피해자예요. 그렇다면 이게 압류를 해놨다고 추징보전 압류를 해놨다 그러지만 사실은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형식 논리를 한다면. 그러면 이 구원파 회사로 돌아가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 처음에 이 추징보전 하면서 이거 나중에 국고로 쉽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법정에서 당장에 지금 형사변론하는 변호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국가가 환수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거의 국가가 덤터기 쓰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추징 보전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가차명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가 추징을 하려면은 유병헌 씨 재산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유병헌 씨는 줄 거 없단 말이죠. 차명으로 된 가차명으로 된 사람들이 그건 내 거 맞다라고 했을 때 입증 책임은 국가가 있단 말이죠. 이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저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 차남 대균 씨가 이제 혁기 씨, 혁기 씨, 혁기 씨, 대균 씨 감옥에 있고요. 혁기 씨가 이제 뭐 송환된다든지, 또는 뭐 저 섬나 씨, 이가 이제 송환된다든지. 그래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김필배 씨가 전체적인 큰 틀의 관리를 했다는 것 같거든요. 해외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필배 씨나 김혜경 씨가 들어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유병헌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했다라고 이런 진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도들 입장에서는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 자금의 근본 원인 출처는 우리 신도들의 뭐 피땀 흘린 돈에 의해서 유병헌이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법정에서 틀림없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병헌 일가가 전산 관리를 하던 전산 파일은 분명히 확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전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병헌이 일가가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가처명 재산이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아마 법정 다툼이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유병헌 회장을 취재했던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